네,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데 혁신적인 기술로 떠오른 mRNA는 전 세계 팬데믹을 종료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은 백신이 개발돼서 긴급 사용이 되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이 거의 새로운 백신 개발 기술로 떠오른 이 mRNA 방식, 이 알고 보면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소식이네요. 그러게요. 사실 되게 오래됐네요. 네. 이 불과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이 메신저 RNA라는 거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승인한 어떤 국가도 없었고요. 그런데 이번에 백신이 개발되면서 아주 빠른 스피드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.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예요. 네. 헝가리의 한 젊은 과학자가 그때 당시 이 메신저 RNA 기술을 내놓았을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요. 네. 그게 이제 2020년 12월 1일 그날이 첫 번째 백신 접종이 된 날이라고 하니까 이게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. 네. 네.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디어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여기에 매달렸던 수많은 과학자들의 커리어를 파괴해버리고 또 여기 투자했던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아하. 그런데 그런데도 이 메신저 RNA에서 손을 떼지 못했고 매달린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기도 했고 또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저버리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 전문가들이 보는 건 이 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제약 공장은 바로 우리 인간 몸이라고 합니다. 네. 우리 몸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단백질에 의존을 하는데 여기서 이 메신저 RNA는 사실 핵산이죠, 핵산. 이것은 우리 몸 안의 세포들에게 단백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죠.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이 메신저 RNA가 그 뉴스에서 다 들으셨다시피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뾰족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메신저 RNA 기술은 이번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그 혁신적인 백신 개발이 굉장히 197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역사가 꽤 긴데 지나온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어요.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습니다. 아주 험난했다고 합니다. 네. 사실 이 메신저 RNA가 그때 40여 년 전에 합성화되기는 했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. 네. 1978년에 헝가리의 전문 과학자가 여성입니다. 캐털린 카리코라는 과학자가 이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그러다 결국 80년대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것을 연구를 더 하고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이 거부하지는 않는 메신저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한 것인데요.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이 연구를 지지하는 이 정부나 대학의 그랜트가 바닥나고 그녀의 위치도 하락했습니다. 그러다가 몇십 년 고전하던 끝에 그녀의 그 연구 파트너가 드루 와이스먼이라는 사람인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기에 맞는 것을 뚫고 들어가는데 성공해가지고 특별히 연구 페이퍼를 냈죠. 네네. 그래가지고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서서히 알려지면서 과학계라든지 이 분야 전문 교수진 또 이 투자 벤처 캐피탈 이런 사람들의 이제 눈길을 끌면서 이 두 사람이 회사를 차렸는데요. 이 회사가 이 단어를 modify 했다는 단어하고 RNA를 섞어서 만든 회사 이름이 바로 이 모더나입니다. 아하. 네. 그리고 또 이럴 때 거의 동시에 독일에서도 이번에 부부 연구팀이 있지 않습니까? 의사 우고 사힌과 우슬렘 투레시씨가 이 포텐셜을 보고 같이 암을 치료하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암 치료하는 메신저 RNA를 연구해가지고 이분들이 세운 회사가 바이오엔텍이에요. 그렇게 해서 회사를 차렸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지 제품은 하나도 없으니까 충분한 뒷받침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큰 도움을 받았던 건 그나마 이 많은 기부자들이나 투자자들, 특히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 NIH와 파트너십을
책이라서 수천만 달러 지원을 받았고요. 네. 이 바이오엔텍은 역시 아시다시피 거대한 제약회사 파이저와 손을 잡으면서 이 플루 백신 개발에 들어간 것이죠. 중간에 과학자들이 혹시라도 포기를 했었다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. 네, 근데 이분들 말고도 많이 커리어가 깨졌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정말 이 과학자들한테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. 그렇습니다. 박수, 네. 이 얘기 읽어보고 나면 정말 박수가 저절로 글쎄요 나옵니다.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원래 이 독감 백신, 플루 백신 개발해서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렇다고 하네요. 원래가 플루 백신으로 이 두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백신 회사들이 플루 백신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다가 작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시작되면서 네. 이 대표적인 두 회사가 지난 수십 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바꾼 거죠. 플루 백신 연구에서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SARS 바이러스지 않습니까? SARS-CoV-2 바이러스로 방향을 바꿨는데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의 뾰족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이용해서 연구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분들은 얘기합니다. 그동안 쭉 우리가 해왔던 거에 큰 변화는 아니었다고 해요.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식하고 이런 뒷받침이 이 메신저 RNA 임상 실험 결과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걸 최고 스피드로 풀어낸 것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2020년 1월 11일인가 그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 중국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그 시퀀스가 있습니다. 이것을 이제 올렸죠. 전 세계에. 그래가지고 이 모더나는 그것을 보고는 48시간 만에 이 메신저 RNA 백신 레시피를 정했다고 합니다. 이야, 참 대단합니다. 예, 대단합니다. 그래서 2월에 처음으로 이미 백신 첫 번째 샘플을 만들어서 이 베테스다, 메릴랜드 베테스다에 보내고 이것은 임상 실험 목적으로 보내진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40여 년 동안 전전긍긍하던 이 최고의 혁신적인 기술이 이때 퍼펙트 타이밍을 맞은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백신이 완전히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접종을 받고 참 모든 게 정말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군요. 네네. 앞으로도 팬데믹 이후에도요, 이 많은 용도의 백신 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주 이런 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는데요. 예. 말씀하신 대로 이 빠른 속도와 금방 이것을 에디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규모 연방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. 말라리아. 예. 네. 말라리아는 사실 매년 40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고 그렇죠. 불행히도 이 중에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. 근데 말라리아는 사실 이건 바이러스도 아니고 박테리아도 아니고요. 플라스모디움이라는 이 기생충 같은 유기체인데요. 이 사실 말라리아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. 이 한 번 걸리고 나도 이 말라리아는 또 반복해서 걸릴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. 그렇군요. 네, 예방 백신이 지금 4번이나 지금 우리 2번 맞는 것도 힘든데 4번 맞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효율성도 아주 낮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예일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방향으로 지금 시도를 해보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용해서 말라리아 백신을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그 실험쥐에게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네요. 근데 이 방법은 메신저 RNA 방식하고 약간 다르게 RNA 기술이긴 한데 saRNA라고 불러가지고 이게 self amplify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 RNA 양을 조금만 넣어도 그 안에서 자가적으로 이 복제를 해가지고 크게 늘어납니다.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많이 처음에 늘 필요도 없어서 이것도 아주 큰 기대를 모은다고 하네요. 근데 아까도 암 관련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암 치료에도 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. 그렇죠. 이것도 또 다르게 큰 기대가 되는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암이죠. 그리고 또 이 암이라는 거 어떻게 한 가지 백신으로 예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암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알려진 게 100가지도 넘는 암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치료 방법을 한데 묶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엔 그 훈련된 몸이 특정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바이오엔텍이 추진 중이고요. 이거 이름이 캔서 이뮤노테라피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를 환자에게서 샘플을 떼어가지고 유전자 분석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에 의존해서 완전히 맞춤형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드는 것이죠.
이것이 우리 세포들에게 암 세포를 겨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은 암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몸 전체를 돌아가면서 찾아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온텍의 이 투레치 박사는 이것을 보고 지난번에 중국 과학자가 개놓은 사르스 바이러스 그 시퀀스 분석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를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데 이 터득된 경험을 지식으로 이 암 치료 개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. 네. 지금 바이온텍은 지금 임상 실험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 멜라노마, 유방암, 난소암 등 이 모든 암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네. 자, 이번 mRNA 백신이 현실화되는 동안 그동안 겪었던 다양한 실패가 밑거름이 됐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이것도 참 흥미로운 얘기인데요. 사실 2020년 베이더 의과대학 그 기관은 네. 이 메신저 RNA 방식에 대해서 유일하게 회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기관입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얼마 전에 존슨앤존슨 백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? 이 머크가 에볼라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비드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실패를 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중단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베일러 측은 이 머크사의 실패를 보면서 이것은 과학계에 주는 소중한 레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난날 과학의 실패가 오늘을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게 바로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백신 개발이라고 합니다. 네. HIV 백신 개발은 지금 사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거의 사실상 실패라고 보는 측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면 이 HIV 백신 실패가 그런 과정에 오히려 많은 과학자들이 그동안 증명되지 못했던 이번에 메신저 RNA 방식이나 또 존슨앤존슨 백신이 개발될 때 쓴 이 바이러스를 이동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에 이 머리를 돌리고 개발하게 된 자극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죠. 네,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바로 그 말이네요. 네. 근데 이 백신 개발을 나무 한 그루가 형성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. 네, 이 얘기는 참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요. 그렇죠. 이 정말 아름다운 과학 스토리라고 이번에 그 메신저 RNA 백신을 표현을 하는데요. 네. 이 미래를 바라보고 뭐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 씨의 일부는 뭐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연구가 이제 중단이 되는 거고 또 몇 개의 씨앗은 약간 이렇게 풀처럼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실패는 아닌데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주 건강하게 큰 나무로 성장하고 싱싱한 과일이 열리는 이런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 나중에는 이 개발하고 상업화되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초기 단계에는 이 씨를 다 뿌려놓고 이 씨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. 그렇죠. 수년 동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동안 메신저 RNA는 작은 풀에 불과했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 완전히 만개해버린 것에 비교를 했어요.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이 온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. 앞에 말씀드린 그 헝가리의 케이튼 카리코 그 과학자 노력 없이는 오래 있을 수 없었고 또 정부의 풍부한 지원 이거 없었으면 불가능할 거고. 그렇겠죠. 또 HIV 백신 연구 실패가 없었다면 오늘의 백신이 없었을 것이다. 이러면서 이제 메신저 RNA 테크놀로지가 탄생했습니다. 얘기를 하고요. 이것에 많은 시들이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이 과학자들이 철학자처럼 얘기를 했네요. 네. 자, 어쨌든 이번에 백신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정말 박수 보냅니다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.